168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컴퓨터 제조.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문제는 이제 저희 회사는 컴퓨터 파는 회사예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뭐 하는 회사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제품으로 볼게요. 그래서 매출이 아니고 매입했죠? 매입의 과세. 신흥전자 부. 그래서 컴퓨터 만드는데 필요한 거 샀죠? 원재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때는 뭐 하는지 나오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풀 것이냐, 그걸 익히는 거지. 지금 당장 맞추면 행복은 한데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1155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69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화물차. 그래서 화물차 보시고, 그래서 보시면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한국공업사 부. 우리 자동차 고치는 거 뭐죠? 네, 차량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화물차 우리 주로 어디에서 쓰죠? 공장에서 쓰죠. 그래서 500번 때 뭐요? 차량 유지비 3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만원. 그 다음에 현금 지급했죠. 그래서 자동차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동차 나오면은 차량 운반구 아니면 차량 뭐요? 유지비. 요 두 가지가 대부분 답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7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 몸품이요. 제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매출의 과세 우리 부.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200. 그 다음에 대변에 뭐요? 부가세 예수금 120. 그 다음에 차변에 뭘로 하셨죠? 네,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출금 1320. 다음에 17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로컬 LC. 그래서 우리 영세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확인서 중에 몇 개만 나오면 된다고요? 하나. 네, 뭐 여러 개 나와도 상관없지만 하나 이상.
같이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매출의 영세고요. 대한무역 부.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2천. 그 다음에 남이 발행한 수표 뭐라고요? 현금. 내가 발행하면요. 당좌예금. 그래서 수표 발행은 누가 했냐가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17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니까 요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매입에 뭐요? 불공. 그 다음에 제1부. 우리 자동차 샀다. 차량 운반고 1650.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1650.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73번부터 178번까지 일반 전표입니다. 있습니다. (173번) 액면 금액으로 발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대변에 자본금 750. 그 다음에 무슨 예금으로 받으셨대요? 보통 예금 750. 그 다음에 17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약금. 계약금 나오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먼저 줬다 선급금, 먼저 받았다 선수금.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 거 뭐라 그래요? 선급금 20 배경. 대변에 현금 줬죠? 그 다음에 175번 공장 통신비는 500번대입니다. 사무실 통신비는요 800번대. 현금 10만원. 그 다음에 176번 보시면은요, 토지를 사셨대요. 그래서 토지 1억 560. 그 다음에 세금은 현금으로 내셨대요. 560. 그리고 토지 대금은 뭘로 드렸대요? 보통 예금에서 나갔대요. 1억. 네, 왜냐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왜 내는 거죠? 샀기 때문에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대 비용은 합치는 거예요. 추가로 나가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합치셔서.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점.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100% 맞진 않은데 완전 틀린 말도 아닌 게, 세금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세금 낸 만큼 내가 이익을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또 100% 맞는 말도 아닌 게, 문제는 뭐냐면
가격을 올렸을 때 안 팔리면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100% 맞는 말은 없어요. 근데 완전 틀린 말도 아닌 게 세금 많이 내라 그러면 가격을 올려버리는 것도 틀린 말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177번 외상 매출금 756만원을 현금 회수했대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756만원. 그 다음에 왜 받았죠? 외상 매출금 756만원 대웅. 그 다음에 178번 보시면 곰달래 전자의 원재료 외상대금 33만원을 현금 지급했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33만원. 그 다음에 원재료 살 때 외상대금 뭐라 그래요? 외상 매입금 곰달래. 그 다음에 179번하고 180번은 매입 매출 점표입니다. 179번 컴퓨터 팔았죠? 그래서 매출의 과세 이수부. 대변의 제품 매출 100. 그 다음에 세금 10.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예금 했으면 당좌예금입니다. 110. 다음에 180번. 참고로 179, 180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80번은 매입의 과세 대경부. 차변의 원재료 120. 그 다음에 세금 12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12. 외상 매입금 120. 네. 그 다음에 좀 전에 나눠드린 거 이제 이론 풀 겁니다. 이제. 준비하는 공부는 다 끝났어요? 네. 준비 공부는 다 끝났어요? 이제 다는 아니고 또 이제 계속 풀 건데, 예. 일단은 몰아서 푸는 건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풀 건데 일단은 같이 볼게요. 1번부터 15번까지는 15개가 한 회예요. 그래서 요거 나눠드린 게 120회거든요. 요게
결론적으로는 몇 년치냐? 8회치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1번 감가상각 방법 중 유형자산의 내역연수 동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기 동일. 그래서 매기 같은 방법이죠. 네, 정답은 정액법. 그리고 죄송한데 외우라고 했었던 거는 쓸 시간 별도로 안 드릴 거예요. 제가 앞에는 쓸 건데 별도로 적을 시간은 안 드릴 겁니다. 못 외운 건 체크했다가 다시 꼭 외우시고 못 적으신 거는 나눠드리는 유인물 참고해서 적으세요. 왜냐면 그 시간 다 기다려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서. 그래서 앞에 보세요.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론 공부할 때 제일 잘못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근데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게 완전 잘못된 건 아닌데 몇 번에 몇 번 이것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원래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외우라 그랬잖아요.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전 총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 계속 적어요. 그리고 기억 안 나. 다시 외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결과를 바라시면은 그거는 무슨 심보예요? 그렇죠. 놀부 심보죠. 가면 갈수록 놀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다. 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면 좋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처음엔 어쨌든 갈아 넣어야 돼요. 내 시간을. 그래야 결과값이 오는 거지. 그래서 요즘 가면 갈수록 1년, 2년 시간 지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날도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자격증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따고 싶어.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돈 버는 것도 가만히 있어도 돈 주면 다 그거 하지 뭐하러 힘들게 일해요. 목숨 걸어가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절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하면은 어떻게든 그 부족한 걸 채워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채워야 되냐면 우리는 시험 보기 전까지. 실제 회사에서 그거 감각청각기 계산하는 거 컴퓨터가 다 해요? 보통 정액법으로 써요? 아니요. 정률법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정률법. 컴퓨터가 거의 다 해요. 네. 근데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외워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시험 볼 때 됐는데 공식도 안 외워, 계산 문제도 못 풀어, 현금이 현금성 자산 물어보면 외우지도 않어, 그러고는 따고 싶대. 수업 끝나고 나서 네가 잘 가르쳤냐 못 가르쳤냐, 아니 뭐라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한다고요. 역대 최강의 한 명 있었어요. 무슨 말만 하면은 자기는 경영학과 나왔대. 맨날 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기 뭐냐, 수강평에다가 강사에 자질이 없다. 수강생도 자질이 있어야죠. 라고 쓰고 싶었는데 댓글 기능이 없어서 못 썼지만, 댓글 기능이 있었으면 A4 용지 한 10장은 채워버리려고 했었는데 진짜 열받아갖고 그때. 근데 이 뒤에 배운 거는 안 배운 거죠, 우리가. 네, 거기는 이제 세무 때. 근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네, 안 외워져요. 외워지는데. 네, 왜냐면 배운 것도 헷갈리는데. 그건 그때 외우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또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못 외울 수는 있어요. 헷갈릴 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채워야죠. 내가 못 채우는 내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암기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잘 외우시고. 그래도 정답은 일단 3번이에요. 정액법. 그 다음에 못 적으신 분은 그냥 적지 마세요.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선생님이 이게 이중 체감법이라고 외웠는데 네, 같은 거예요. 이중체감 잔액법. 그러니까 용어가 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용어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워낙에 다양하게 써서 내시는 분들마다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우리 주식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래서 100주에 10,000원. 그래서 얼마 나와요? 100만원 나와요. 그래서 일단 4번은 아닙니다. 4번은 110 나왔잖아요. 그래서 4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0만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다고요? 110만원에. 그러면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이익 났죠. 이익 난 거 뭐라 그랬죠? 예. 네,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다음 시간에 꼭 프로그램 켜놓으세요.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 외수익.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이거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건데 뭐냐면 시험 때 종류 물어볼 때 있어요. 지금처럼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 나오면 머리로 푸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손으로 푸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다 외워.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외울 거 천지라고요. 개정 과목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개정 과목 외울 시간에 공식이나 우리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외우세요. 왜냐면 개정 과목은 비슷하게만 기억나면 프로그램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래도 종류 나오면 꼭 요거 기억하세요. 컨트롤 F. 컨트롤 F가 이거 단축키예요. 찾기 단축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다음 시간에 꼭 프로그램 켜놓으세요.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 가셔서 컨트롤 F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프로그램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얘는 어디다. 이렇게 다 나와요. 네.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자 수익. 쳤더니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영업 외수익.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어도 외울 거 천지라고요. 시험 볼 때 그 이적 기점법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다 이미 임상실험 다 지난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저도 감독관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3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여기 가서 검색하지 마시고, 예.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노객. 얘는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영업 외수익.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영업 외비용. 그 다음에 선수금은 유동부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세요. 저야 먹고 살아야 되고 앞에서 빨리빨리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가 뭔지 한 90% 이상은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이거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거 연습을 많이 하세요. 타자 연습. 그러면 다 찾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 안에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오늘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수익인식하고 비용인식이라고 있어요. 거기 수익인식 위에다가 실현주의, 그 다음에 비용인식 위에다가 발생주의라고 써주세요. 말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학문은 말이 어려워요. 저도 막 이것저것 공부해봤지만 분명히 한글이니까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민법 한번 공부해보세요. 그 이해할 때까지 초반에 분명히 한글인데 외국어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학문은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냥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현주의, 발생주의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죠. 그냥 내용은 이거예요. 올해 거는 언제 처리해라? 올해 처리해라. 내년 건 언제 처리해요? 내년에. 당연한 말이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어느 회계 기간에 귀속되느냐. 그러니까 올해 거냐,
내년 거냐 이거를 정할 때 실현이 됐느냐 발생을 했느냐. 예, 그래서 실현이 됐을 때 처리한다 그래서 실현주의, 발생이 됐을 때 처리한다 그래서 발생주의. 근데 말은 멋있는데 그냥 뭐라고요? 올해 발생한 건 올해 처리합시다, 내년에 발생한 건 내년에 처리합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현금을 받거나 또는 지출하는 일이라고 보이세요? 그거를 현금주의라 그래요. 우리 현금주의로 쓰는 거 하나 있습니다. 외운 것 중에 좀 이따 나오는데 현금 흐름표라고 있어요. 얘는 현금주의예요. 왜냐면 현금 흐름표에는 외상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실현주의나 발생주의는 외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분개했을 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있었죠? 네, 그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무제표. 그러니까 왜 외워야 되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 수익하고 뭐요? 비용. 근데 오늘 기억 안 났어. 그럼 체크했다 다시 외워요. 다음에 물어봤는데 또 기억 안 나. 그럼 또 외워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자리 잡는 타이밍이 와요. 그때까지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3번 찍은 사람도 정답, 4번 찍은 사람도 정답, 1번, 2번만 틀리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복수 정답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만 맞춰도 맞은 겁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반이 나와요. 우리 외운 것 중에서 이론이 15개거든요. 그러면 적게 나오면은 5, 6개 나오고 많이 나오면 10개까지도 나와요. 우리 외운 것 중에서. 네, 그래서 못 외웠으면 체크했다가 계속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걸요. 많이 나오면 10개. 많이 나오면 10개까지도 나와요. 외운 것 중에서. 못 나오면 4개. 못 나오면 5개까지. 네. 뭐 4개도 나온 적이 있지만 못 나오면 한 4, 5개, 많이 나오면 10개까지. 그래서 평균 한 7, 8개는, 그러니까 반은 암기해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해서 푸는 게 어려울까요? 외워서 푸는 게 어려울까요? 예, 이해해서 푸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암기를 최대한 많이 해놔야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대한민국 자격증이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60점 합격이 아니라 몇 점 합격이에요? 70점. 예, 그게 문제예요. 60점 합격이면요, 제 장담하는데 90% 이상 붙일 자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놨지? 70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이거 너무 많이 붙어도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격률을 만들려고. 그럼 부동산은 몇 점 이상이에요? 부동산은 60점 이상이요. 근데 왜 그래 안 붙지 그럼 그거는? 거기 거의 고시 수준으로 올려놨잖아요. 아 요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 붙냐면은 저기 기존에 붙었었던 사람들이 협회에다 전화해갖고 맨날 그런데요. 많이 떨어뜨리라고. 그러니까 항상 기득권이 문제예요. 자기들 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따면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협회에다 전화해갖고 그 얘기 한대요. 시험 내년에 더 어렵게 만들라고. 네, 그래서 지금 거의 고시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워졌죠. 그리고 요즘 따시는 분들은 그것 따서 공인중개사 하려고 따시는 분들보다는 부동산 투자할 건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부동산 투자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앞으로 그거 엄청나게 찔릴걸요. 제 장담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흔히 예, 지금도 흔하기는 해요. 꽤 되는데 앞으로 옆집에서 이쪽 사람 찌르고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왜냐면 많이 없어요. 예, 많이 없어졌죠. 왜 그러냐면 아는 사람들이 찌르지 모르는 사람 안 찔러요.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도 노래방 했었는데 당연히 잘못된 거죠. 당연히 여자 불러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불러줬다가 걸린 데들 꽤 많아요. 일부러 보낸대잖아요. 일부러 사람을 하나 보낸대요. 돈 써갖고 너 저기 가서 여자 좀 불러. 우리 불러주면 연락해. 신고해버릴게. 그렇죠. 뭐 제 친구네는 그런 거는 안 하긴 했는데 초반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도 옆에서 앞에서 하도 걸려갖고 나중엔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는 사람이 무서워요. 모르는 사람은 신고도 못해요. 뭘 알아야 신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외웠습니다. 이익잉여금의 두 가지.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뭐요? 적립금. 그러면 정답은 3번 나와요. 맞죠? 네. 그러니까 왜 외워야 되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내가 못 외운 거는 추가로 꼭 외워주시고요. 왜냐면 어차피 시험장 가서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부족한 거는 시험 보기 전까지 꼭 채워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 아까 보여드렸었던 건데 여기 와서 컨트롤 F로 찾아도 나오긴 합니다. 정답 3번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식발행 초과금을 치면 여기 나와요. 무슨 잉여금이라고요? 자본잉여금. 어떤 거요? 그리고 오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컴퓨터는 바보라 오탄하면 못 찾아요.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대손 충당금. 그리고 8번까지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할게요. 우리 대손 충당금 나오면 앞으로 제가 세 줄만 있을 거예요.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랑 기타의 대손 상각비. 우리도 이거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이나 미수금. 그래서 지금은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만 원이 회수 불능되었대요. 근데 현재 충당금 얼마 있죠? 거기 지문해 보시면 15만 원 있죠. 얼마 부족하죠? 5만 원 부족하죠. 네, 부족한 것만큼 채워주는 게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래서 정답은 4번. 맞잖아요. 모자른 거 채워주는데 지금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대손 상각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8번 손익계산서. 그래서 요거는 쓸 시간 드릴게요. 앞에 잠시만 보세요.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있고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하고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겹치는 게 있어요. 총액주의. 총액이라는 게 뭐죠? 총액. 네, 전부. 총액 그러면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란 거예요. 뭐 하면 안 되냐면 요거는 썼다 지울 거예요. 앞에 보세요.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100만 원 있고 외상매입금이 70만 원 있어. 요거를 빼면 외상매출금 얼마만 남죠? 이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외상매출금 100만 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얼마 있습니다? 70만 원 있습니다. 요게 총액주의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 받을 게 100만 원 있네. 그리고 갚을 게 얼마 있죠? 700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100만 원 받아서 70만 원 갚으면 30만 원 남네. 이 회사 좋은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못 받으면 외상 매입금 70만 원 어떻게 갚지? 이 회사는 안 좋은 회사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거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근데 이것만 만약에 보여주면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회사는 받을 거밖에 없네. 줄 거는 없네. 그러면 이 회사는 안전한 회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전부 다 보여주고 판단은 투자할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항상 투자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본인이 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잘 됐다고 감사하고 잘못됐다고 욕하고, 잘 돼도 본인 탓, 안 돼도 누구 탓이에요? 본인 탓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바보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망했을 때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잘 됐을 때 입 싹 닫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왜냐면 잘 돼도 본인 탓, 안 돼도 본인 탓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예요. 우리가 표로 문서 왜 만들어요? 예, 그렇죠. 표로 문서 만드는 큰 이유는 뭐냐면 보여주기가 뭐하니까? 편하니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서예요. 우리 계산서에서 뭐예요? 계산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그래서 무슨 배열법이요? 유동성 배열법. 그래서 현금화가 빠른 순서. 그래서 우리 여기 잠깐 보시면 항상 이 회계에 1번 타자는 현금이에요. 왜냐면 현금은 현금화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상 1번 타자는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용은 발생주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많이 보죠? 1년 기준. 그 다음에 실현주의 수익.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해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돈 써야 됩니다. 수익, 비용, 대응. 그 다음에 가짜 계정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배우는 가짜 계정 3가지 있다 그랬죠. 현금, 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근데 왜 이런 건 쓰면 안 되냐면 우리가 남한테 보여줄 때는 진짜를 보여줘야 돼요? 가짜를 보여줘야 돼요? 진짜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얘네는 가짜잖아요. 모르는 건 보여주면 안 돼요. 왜요? 모르는 걸 잘못 보여줌으로 해서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하는 사람들을 제가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떠드는 거예요, 맨날. 내년에 오르겠다, 떨어지겠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귀할 거나 그런 분들은 좀 속을 수도 있죠. 정리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40분에 그 뒤에 거 15번까지 같이 풀 거예요. 그리고 16번부터 30번까지 풀 시간 또 드릴게요.